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16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심리가 2022년 최악일 때보다 더 나락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2023년 12월 부산의 모습입니다. 자, 부산 특히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역시 중에서는 하락률이 세종 다음으로 하락률이 큰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이 뭐 잘못했나?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사정들이 다 녹아나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모든 것이 맛이 멈추고 이제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주담대 신규 취급액 4.56%,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4.8% 정도가 지금 현재 평균적인 금리라고 하죠.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요. 마치 2013년 리먼 사태 이후에 그 끝자락에 경기 안 좋았던 수도권이 아주 안 좋았던 그 무렵 정도의 주담대 대출금리, 이게 낮았을 때는 2.6%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4.27%, 평균적으로 대출금리로 인한 부담이 50%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제자 나왔죠. 코픽스 금리가 4%, 코픽스 금리가 4%, 요 파란 선을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언젠가요? 이 코펙스 금리가 4% 있었을 때가 제 차트 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로 가장 최고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변동 대출자의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대출자의 평균 금리도 제가 한 달 조사를 못했더니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 초록색 덩어리로 다시 반등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최종 신규 주담대 요 금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올해 2023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3.5%. 야, 한 해 동안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원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리 변동이 한 번도 없는 모습을 이어갔고요. 이 빨간색 선으로 그렸는데요. 이 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신규 주담대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더라. 하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물론 또 떨어질 날은 있겠죠. 분양권 매도 물량,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가져왔어요. 잘못 가져왔습니다. 네, 매수 심리. 제가 오늘 제목에 붙인 이유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오늘 매수 심리가 8로 급전 직하. 네, 갑자기 큰 폭포수를 이뤘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란색 폭등의 시기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22년 10월 31일 매수 의지수가 가장 낮았을 때가 8.1이었거든요. 지금은 8이에요. 그때보다 매물이 훨씬 더 많아요. 매수세는 그때 마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볼게요. 환율은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좀 비슷비슷한 수준. 그래도 1350원대에 놀던 것이 1300원 정도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 이거 예전 평균은 1100원대였어요. 수입 물가 높아지고 하고 이러면 물가가 높아지고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는 것은 맞는 것 같더라.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최고치를 지금 뚫고 올라갔는가? 하여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만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1년 내도록 오르더라. 테크주. 이 유튜브도 구독료가 제가 얼마 되더라? 만 얼마를 내고 있더니 갑자기 14,000원대로 껑충 뛰어버리거든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테크주들 돈 끌어모으더라. 그러면 제조업은 알리익스프레스. 저 근래 물건 많이 샀습니다. 근래 물건 많이 샀어요. 이거 한국에서 한 개 살려면은 배송료다 뭐다 해서 돈 만원씩 들던 것들이 한 2,000원, 한 개 한 2,000원 정도 수준이면 살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요. 제가 몇 가지 똑같은 물건을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샀던 것을 무료 배송이라고 좋다고 싸다고 검색해서 샀던 10,000원짜리 물건을 알리익스프레스 2,000원에 샀어요. 야, 얘들은 테크 신기술 그런 것에 진심이고 중국은 제조업에 진심이고, 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파트의 진심이다. 아파트의 진심이다. 그게 밥 먹여줍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기름값은 1년 전 대비 거의 같은 수준. 야, 이게 80불, 90불 뚫고 올라갈 때는 물가나 이런 상승률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71불.
현재 주유소 기름값은 1,500원대. 물론 여기에 세금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그나마 약간의 이득은 보고 있죠. 이것이 다시 정상화되면 또다시 물가 상승 요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 4.2% 정도 수준까지 갔던 것이 3.6%까지 아주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미국은 5%를 두드렸던 채권금리가 4% 아래로 3.9% 수준으로 1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 한국은 1년 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 저는 이 금리가 5% 수준까지 가면은 이제 졸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기회가 저한테 찾아오지는 않네요. 자, 특례 거래량 소진되는 시점부터 거래량이 아주 작아지면 미니멈 1,600건까지 바라본다고 했는데요. 이 12월 달에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글자를 써놓은 지가 정말 한참 지났잖아요. 이게 정말 될까? 2,000건을 한참 넘어가는 2,200, 2,300건을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도 또 제가 추정해서 또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말씀은 드려왔어요. 매물 52,000개. 전세 물량은 오름폭이 좀 둔화되지만 월세 물량은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인즉슨 전세 물량이 변함이 없더라도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 전체 임대 물량은 늘어난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지난주에 1,727개, 이번주에 1,749개,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광안동에 29세대가 입주로 인해서 감소를 했는 가운데 22건이 증가했다. 즉 이것이 아니었다면 한 50건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입주가 있고 또다시 분양권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연초에 1,100건 수준이던 것이 1,700건 수준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파트 거래량 51건. 앞자리 숫자가 자꾸 이상하죠. 예, 거래 많을 때는 앞자리 숫자가 막 100건 넘어가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요. 그런 날이 없더라. 한동안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직거래 비율이 낮았던 것이 다시금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거래량 1일 기준으로 많았을 때 100건 넘어가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120건, 130건 이런 날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50건, 60건대의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388건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정도 거래량 수준이 나오면 정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430건대의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일 수도 있겠다. 430 곱하기 4를 하면은 1,700건대 나오겠죠. 1,700건대가 아니고 정말 1,600건대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거래량 전달에요.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날로부터 남아있는 날을 다 더하니까 한 거래량이 100건 정도 플러스 되더라. 지금 1,766건이거든요. 그러면 마무리될 때쯤 되면 1,866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1,900건대가 아니고 1,800건대로 바로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다시 아마 1,600건대에 나올 확률을 지금은 조금 더 높게 점하고 있습니다. 2,200건대의 거래량, 2,300건대의 거래량.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시 1,8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 2월달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 상태로 바로 돌아갑니다. 정말 딱 데칼코마니의 모습 떠오르시나요? 딱 그 느낌으로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요. 해운대 아이파크 24억 대단해요. 고점 대비 35%. 뭐 비싼 아파트 조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거 한 방에 13억이에요. 3억 7천짜리 가지고 있다가 2억 4천 맞으면은 뭐 1억 조금 더 떨어지는 거지만 비싼 아파트들도 똑같이 타격받아요. 수도권이 하고 부산의 비싼 아파트하고 같이 연동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이 작살나고 있는데 부산의 고가 아파트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물론 뭐 신고가가 나오고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하다면 사세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10억 9천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와, 국평 아니었어요. 38평이었어요. 38평. 38평이 10억 9천. 국평 한창 프리미엄 붙고 난리 났을 때 뭐 12억 13억 호가 기준으로 한 15억까지도 갔었던가요? 그 정도 되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거 대단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일스테이트 부르지오 27%. 부산의 평균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대표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국평은 직거래로 9억. 야 이거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이것도 직거래로 7억 2천. 직거래 비중이 조금 높아질 거예요. 갈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알고 보면 지난 큰 하락장에서 2022년 끝자락의 큰 하락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들에 한 7, 8, 뭐 10중 8구, 8구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중 한 7 정도는 직거래가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올해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7% 이상 하락한 것 같다. 올해의 기준입니다. 반등도 제법 느꼈지만 가격은 그런 것 같습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부산 SK뷰 6억 5천, 서면 롯데캐슬 스카이 5억 6천. 야, 똑같은 소득으로 부산 사람들은 왜 대구 사람보다 1억 이상 비싼 집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인구빨이잖아요, 인구빨. 뭐 서울이 얼만데 뭐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명지 대박 노블랜드 요것도 좀 특수한 거라서 요거 제외하고도 50%씩 떨어지는 거 세종시에 오늘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게 못 가져왔네요. 네. 그런 좀 특수한 것들 때문에 하락률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아닌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33%. 끝자락이 살짝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2월 10일 이후로 끝자락이 떨어지는 거래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잇따라 직거래 온통 직거래가 판을 치는데요. 직거래로 받아주는 것은 지난 하락장에서는 가능했다. 이번 하락장에서는 직거래로 받아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요 모습이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이후로 거래되는 건들이 갑자기 끝자락이 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한 페이지에 뭐 한두 개 보이던 것이 3개가 보이기도 하고 그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3억 이상 거래가 많지 않죠. 1거래량이 51건 수준이니까요. 건당 거래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보다는 싼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51건의 거래 중에서 제가 3억 이상 아파트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30건 양호했습니다. 대구는 오늘 한 40몇 건의 거래 중에서 3억 이상 아파트가 요거 한 4페이지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절반 안 되는 그런 비중.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비율 55%. 현재 11월달, 12월달 요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미만의 비율이 50% 정도. 요 수준도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지금은 이제 비싼 아파트 좀 파는 시기 같아요. 네, 좀 정리한다는 이런 느낌이지 매집한다는 느낌 드시나요? 매집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6억 이상 비중 떨어지고 있고 분양권 거래량도 직거래 비중이 껑충 뛰어 올라간다. 근데 과거처럼 직거래도 많이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받아줄 사람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세 가격 막대 그래프로 요역전세 언제 발생할지 여부를 추정해 보기도 하고요. 오늘 요 정도까지 마치면 되겠죠? 네. 전월세 시장 뭐 큰 변동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갱신해서 살고 임대인들이 좀 머리 아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